네, 검찰은 관련자 압수수색을 이어가면서 미르 K스포츠재단 의혹 관련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한편 최순실 씨의 측근이자 최순실 수사의 키맨으로 불리우는 고영태 씨가 귀국을 해서 검찰에 자진 출석했는데요. 네, 과연 최순실 관련 수사에 급물살을 타게 될지 관심입니다. 네. 양지열 변호사 모시고 관련 내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한 사흘째 정신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우리나라가 좀 너무 시끄러워지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9년 만에 이 검찰에서 특별수사본부 구성을 했습니다. 예. 서울지검장, 중앙지검장이 팀장을 맡았고. 예. 근데 이걸 놓고 좀 말이 많은 게 일단 공정하게 수사가 되겠느냐의 부분이고 또 변수가 또 특검이 남아 있더라고요. 이 부분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이미 정치권에서 특검이 구체적인 얘기가 논의가 네네. 되고 있는 상황인데 검찰로서는 사실 시기를 굉장히 많이 놓쳤죠. 그러니까 일부 시민단체에서 이 사건과 둘러싼 고발이 있고 나서 거의 한 달 가까이 손을 쓰지 못하고 있다가 사실은 언론에서 먼저 사건과 관련된 내용들을 터뜨리면서 검찰이 뒤늦게 합류를 했고 예. 처음에는 형사부, 일반 형사부 그냥 뭐 보통 수사 사건이나 배당하는 곳에 검사 한 3명의 이 커다란 사건을 맡겼다가 인원을 보강했다가 마침내는 특별수사본부까지 마련을 했고 지검장이 직접 본부장을 맡겠다고 했지만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정치권에서 특검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럼 특별수사본부의 역할이 뭐냐라는 게 됐고 겹치나요? 어떻게 되나요? 이게? 겹친다라기보다는 특검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특검으로 가기 전에 구체적인 기초 자료나 수사 같은 것들은 특검보다는 그래도 현재 검찰이 수사력은 더 많다고 봐야겠죠. 네네. 그래서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을 만한 수준에서의 기초 자료를 충분히 조사하는 것만이 현재 지금 신뢰를 잃어가고 있는 검찰이 할 몫이겠죠. 알겠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정치권에서는 더민주가 특검 협상 전면 중단 카드를 내세웠거든요. 이 중단 배경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야권에서 주장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현재 여권에서 이제 상설특검법이 있으니까 네네. 그 상설특검법을 이용을 해서 특검을 하자라는 건데 야권이 지적하는 부분은 그런 거죠. 현재 이게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의혹을 받고 있는 그런 사람에 대한 수사인데 이게 지금으로서는 어쨌든 법무부 차관이라든가 법원행정처장이라든가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임명을 하는 사람들이 인사권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특검을 그분들이 선발을 하게 되는데 네. 그렇게 됐었을 경우 국민들이 그 수사에 대해 신뢰를 가질 수가 있겠느냐. 워낙에 지금 수사 단계에 대해서 신뢰를 못 가지는 건 문제이기 때문에 야권에서 이 사안에 한해서 특별하게 법을 만드는 건 사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니까 예. 야권에서 내지는 국회가 주도가 돼서 국민들이 믿을 만한 사람을 특별검사로 임명을 하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데 여권에서는 굳이 그럴 필요가 없다. 이 특검마저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럼 뭘 해도 어차피 신뢰는 못 얻는 거 아니냐는 주장을 하면서 서로 좀 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국민 여론 보면 야권에 훨씬 힘이 많이 실릴 것 같아요. 그죠? 뭐 아무래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조금 전에 이제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 같은 것도 그렇고 야권이 지금으로서는 정치적으로 훨씬 국민들의 신뢰를 얻기 좋은 상황인 거죠. 양 변호사님 저 지지율 보시면서 이번 정권으로 저렇게 떨어진 거 처음 보셨죠? 이번 정권뿐만 아니라 역대 정권으로 보더라도 예.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나의 사건으로 폭락하는 경우를 저는 기억하기 저게 좀 어떤 어려운 것 의미라고 같습니다. 보셨어요? 저희가 봤을 때는 아까 이제 대구 경북 지역의 콘크리트 지지율도 무너졌다는 얘기는 그만큼이나 깊은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만큼 믿고 의지했던 사람에게 실망을 했을 때 더 큰 어떤 실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자 일단 이게 발단됐던 게 이제 그 최순실 씨라는 인물이 튀어나오기 전에 시작이 이제 7월 중에 종편에서 이제 나왔던 미르 K스포츠재단 관련 네. 수사인데요. 어쨌든 검찰이 박차를 가고 있는 모습이고 오늘도 이제 그 정경련 이승철 부회장이 검찰 소환됐죠. 관계자에 대한 압수수색도 이어지고 있는데 이 수사는 현재 어떻게 좀 이어지고 있는 겁니까? 지금 법률적으로는 혐의 자체가 최순실 씨의 횡령 혐의입니다. 그러니까 횡령이라고 하는 게 결국에는 말씀하신 K스포츠재단이나 미르재단의 어떤 대기업들로부터 불법적인 방법으로 돈을 모았고 그렇게 모은 돈을 재단을 자신의 사적인 어떤 목적을 위해서 유용한 게 아니냐라는 게 법적으로 봤을 때 지금 워낙 상황이 여러 가지 너무나 어지러운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만 검찰이 수사해야 될 부분은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정경련에서 핵심적으로 자금 모금책이었다라고 지목이 된 인물이 이승철 부회장이기 때문에 강도 네. 높은 수사를 하고 있고요. 예. 그 전제 작업으로는 물론 그저께부터 시작을 해서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좀 늦은 게 아니냐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던 것이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27일 만에 이루어진 압수수색이었거든요. 그렇죠. 그 사이에 이미 K재단, 미르재단도 그랬었고 이 출연했던 재단들이 뭐 사람이 바뀐다는 등 또 관련이 있었던
뭐 최순실 씨가 설립한 것으로 알려진 그 두 재단과 연관된 회사들도 지분이 넘어가고 있고 대표이사가 바뀌는 일이 이미 벌어졌거든요. 그래서 얼마만큼이나 그 압수수색을 통해서 자료를 확보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지금이라도 검찰로서는 뭐 최선을 다해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마침 또 이제 최측근으로 알려졌던 고영태 씨 같은 경우도 어제 귀국을 해서 수사를 지금 네. 시작을 했죠. 네, 이 최 씨의 가장 가까이에서 10년 동안 손발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고 씨가 이제 어떤 진술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할 텐데요. 일단 어떤 인물이고 또 어떤 혐의가 있는지 자세하게 짚어주시죠. 굉장히 좀 뭐 그 밤의 황제로도 불렸고 하여튼 뭐 보니까 펜싱 국가대표기도 했고. 예, 그렇습니다. 골치 아프더라고요, 정말 그러니까요. 예. 뭐 그런 생각을 하면 아쉬운 게 방콕 아시안 게임에서 단체전과 개인전에서 메달까지 땄던 선수인 공인이었죠. 거죠. 예, 예. 국가를 대표하는 선수였고 자랑스러운 어떻게 보면 한국인의 한 인물을 보면 되게 사람이었는데 잘생겼잖아요, 생긴 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 인물이었는데 예. 그 98년도에 그 일이 나와서 한동안 뭐 그 크게 주목을 받지는 못했고 체육계도 일찌감치 떠났다라고 합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사실 정확하게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유흥업에 종사했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호스트바에서 뭐 일을 했다는 그래서 얘기가 그런 나오더라고요. 부분은 확인은 안 된 거라 제가 네네. 뭐 말씀드리긴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네네.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것과 또 그 어떤 일을 하면서 연예계 쪽과도 인연이 많이 닿았다. 네. 연예계 마당발이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가장 이제 저 확인이 된 거는 빌로밀러라는 이제 핸드백을 만드는 회사를 차려서 그게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맨 처음에 그 그렇습니다. 당선되고 나서 들었던 당선자 그백 얘기한 신분일 거죠. 때 들었었고 유명 여자 탤런트도 드라마에서 들고 나오면서 한때 붐을 얻었던 그런 예, 예. 제품인데 그렇게 뭐 고가의 또 물건은 아니라고 합니다. 알려진 그러면서 뭐 바로는. 소박하다는 얘기 나오고 있었어요. 이제 네, 그러게 말입니다. 예. 그런 것들을 했었는데 근데 그 이후의 활동 같은 것들은 또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번에 알고 보니 최순실 씨와 굉장히 오랜 동안 가까운 사이로 지냈었다. 나이 차이도 한 20살 가까이 지나는데 뭐 거의 말을 놓을 정도의 그런 정도의 친밀한 사이였다라는 얘기들이 증언들이 들려오면서 그쵸. 어떤 역할을 했는지가 주목을 받아왔고 예. 또 주변 사람들의 얘기에 따르면 이제 펜싱 선수 출신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펜싱 실업팀 창단 같은 것들을 요구를 했었다, 추진을 했었다. 그런데 보면 최순실 씨가 주로 많이 했었던 뭐 독일에 있는 사업도 그렇고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은 K스포츠 재단으로부터 지원을 받을 때도 비인기 종목 지원 사업 같은 걸 하겠다. 그러면 결국에는 어떤 연결고리 같은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그거 외에도 여러 가지 수행하면서 가까이서 봤던 얘기들을 얘기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상당히 뭐 키맨으로 불릴 만한 인물은 틀림없습니다. 네, 어쨌든 지금 고영태 씨가 스스로 입국을 해서 출석한 배경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는 게 어쨌든 관련자는 지금 차은택 감독도 행방불명이고요. 네, 중국 뭐, 쪽에 있는 걸로 알려져 예, 있고요. 뭐 전혀 연락이 안 되고 있다고 하고 고영태 씨가 어떻게 보면은 방패막이가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뭐 자수하면서 꼬리 자르게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의혹도 나오만 하거든요, 충분히. 예. 그러니까 그거 그 어떻게 부분이 보셨어요? 뭐냐면 이제 최순실 씨가 독일에서 한 언론과 가진 인터뷰에서 그 태블릿 PC는 내 소유가 아니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고영태 것이었다. 예, 연합뉴스 TV와 인터뷰에서 아마 고영태 씨 것이라는 그런 식의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예.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이제 두 가지 가능성이 점쳐지는 거죠. 그렇다면 저게 수사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 고영태에 대한 가이드라인으로서 뭐 고영태 당신이 모든 걸 다 책임을 져라라고 해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른바 꼬리 자르기를 시도하는 게 아니냐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고 또 정반대로 고영태의 입장에서는 나는 뭐 이렇게 핵심 인물은 사실 아니고 어떻게 보면 심부름을 했던 그런 수행했던 인물인데 나에게 혹시 모든 걸 덮어 씌우는 게 아니냐라고 해서 내부 고발 역할을 하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냐. 정반대. 스스로의 의지로. 그렇습니다. 정반대의 두 가지 추론이 가능한 상황인 거죠. 지금으로서는. 예, 알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최 씨가 이 태블릿 PC는 자신의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근데 거기에서 셀카가 발견됐거든요. 예, 그렇다면 그렇습니다. 이걸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될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은 인터뷰 내용에 따라도 의아한 부분이 사실 있었죠. 태블릿 PC를 쓸 줄도 모른다고 했는데 네. 그리고 자신의 것도 아닌다고 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사진이 분명히 이제 전문가들의 검증에 따르면 자기가 직접 찍은 사진이라고 하니까 그 셀카가 나왔고요. 또 언론에 가장 많이 알려진 사진이 하얀 옷을 입고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그 사진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 사진이요. 예, 그런데 아시겠지만 저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사실은 스마트폰을 크게 만들어 놓은 거랑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사진인데 태블릿 PC를 쓸 줄 모른다는 얘기가 그 자체가 앞뒤가 안 맞는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한 가지 저는 이 처음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가졌고 다른 많은 분들도 의문 중에 하나가 그렇게 중요한 문건 자료들이 들어있는 태블릿 PC를 왜 그렇게 소홀하게 관리를 했을까라는 의혹을 가졌는데 이제 조금 더 알려진 바에 따르면은 이 파일들이 발견된 것이 캐시폴더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메일을 열어봤을 때 임시로 저장이 되고
그다음에 아하. 정상적인 대로 옮겨놔서 봤을 때는 다른 데서 봤다가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우리가 사용할 때 한 곳에는 다 삭제가 돼 있었는데 아하. 막 우리가 여러 알 수 없는 그 캐시 파일, 그렇죠. 처음에 저장되는 그 예, 공간. 일반적으로는 예. 접근해서 아예 볼 생각을 그렇죠. 안 하는 캐시 파일에 예. 남아 있는 것까지는 생각을 못했던 게 아니냐. 그랬기 때문에 그 흔적들이 나왔다고 한다면 최순실 씨가 사용하다가도 그냥 별 생각 없이 기존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파일만 삭제를 하고 그냥 버렸을 가능성이 실제로 제기가 되는 거죠.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게 비선 실세 의혹을 촉발한 이게 JTBC에서 그 문서들을 네. 터뜨리면서 정말 크게 커지고 그렇습니다. 있는 상황인 건데요. 핵심 증거물입니다. 이 태블릿 PC가 어떤 최 씨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까 그 뭐 최 씨 말대로 고용택 씨거든 누구 거의 것이었든 간에 이 PC의 진짜 소유주 그리고 입수 경위도 좀 밝혀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가능할까요? 그게 굉장히 좀 난막이죠. 그러니까요. 물론 네. 이제 PC가 개통이 된 거는 마레이라는 이름으로 회사를 운영하다가 현재도 이제 수석행정관으로 예. 청와대에 있는 김한수 이른바 김한수 탄수 팀장이라고 예, 그렇게까지 돼 있는 그 분의 회사에서 개통을 한 거라고 하는데 이 누가 개통을 했느냐와 누가 사용을 했느냐는 또 전혀 별개의 문제고 뭐 등록이 되는 그런 제품도 아니고 자동차 이런 것처럼 그래서 가지고 다녔던 증거 같은 것들이 나오지 않으면 사실은 조금 어려운 상황이고 그래서 아마 최순실 씨도 본인의 것이 아니라는 식으로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만약에 최순실 씨가 말한 것처럼 자기 신의 것이 아니라면 그럼 더 심각한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이 언론에 공개된 것만 해도 200개가 되는 청와대와 관련된 파일이 들어있던 걸 그럼 누가 그러면 그렇게 가졌느냐? 그럼 최순실 씨 아니면 다른 누구이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어떤 경위, 문서가 담겼던 경위,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는 추가적으로 분명히 밝혀야겠죠. 네. 청와대의 한 나라 일에 대한 문서가 개인 PC에서 발견됐다는 게 참 이게 어떻게 보셨어요? 그거 굉장히 보실 때? 충격적인 거죠. 이를 말할 수가 없는 거고 그래서 법적으로 이제 법률가들은 과연 이게 어떤 것이 될 것이냐. 처음에 국민들에게 충격을 줬던 게 연설문이었지만 그렇죠. 그게 아니라 당선 이후에 뭐 전 대통령과의 나눈 얘기 같은 것들이 시나리오가 들어가 있다는 얘기도 나왔고 그렇죠. 인사와 관련된 문제도 있고 예. 남북 간의 민감한 문제도 들어있었다라면 이거는 지금 현재 뭐 김재원 수석 같은 경우는 그럴 리가 전혀 없다라고 하지만 예. 이 청와대가 가지고 있는 정보 그 관리 시스템에 뭔가 흠결이 생긴 게 아니냐. 혹시 청와대에서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면 자세히 한번 시스템 자체를 점검해야 할 계기로도 삼아야겠죠. 네. 네, 일단 무엇보다도 최순실 씨 모녀가 지금 현재 어디에 있는지 그렇죠. 소재 파악이 무엇보다 시급할 텐데요. 검찰은 아직까지 소재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송환 가능성도 좀 낮아진다고 볼 수 네. 있겠죠. 이 찾는 게 어려울까요? 소재 파악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겠죠. 언론사도 저는 그렇게 믿고 싶진 않습니다. 네. 언론사도 찾아내서 인터뷰를 한 인물들이고 게다가 독일 현지 언론에 따르면 뭐 이 사람들을 브레멘의 음악단이라고 부른답니다. 개가 뭐 10마리, 고양이 5마리에 10억 원이 넘는 말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별명으로 독일 현지 언론이 한다면 어디에 쉽게 숨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 않습니까? 예. 네. 다만 뭐 우려되는 거는 독일이라고 하는 유럽이라고 하는 지형 자체가 국경이라는 것도 없고 없다시피 하고 쉽게 넘나들 수 있다는 점 때문에 혹시 의도적으로 종적을 감추려고 한다면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겠지만 네. 네. 그런 걸 떠나서 소재를 찾는다고 할지라도 뭐 이번 인터뷰에서 최순실 씨 본인이 너무나 신경쇠약이라든가 심장 이상으로 인해서 비행기를 탈 수 없을 지경이다라는 얘기를 했듯이 완강하게 거부할 경우에 검찰이 어떤 수단을 쓸 수 있을 것이냐. 뭐 여권 무효화 조치라든가 아니면 도피 자금 같은 것을 빼돌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국내에 있는 재산을 압류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걸 하려면 우리는 법치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명확하게 현재 압수액이라든가 명확한 지금 뭐 이승철 부회장이 됐든 누구를 됐든 조사를 해서 결과가 나와줘야 되는데 처음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늦게 시작한 수사에서 그렇게 결정적인 어떤 조치를 취할 만큼의 증거들을 확보할 수 있을지가 지금 걱정되는 상황인 거죠. 의혹만으로 강제 송환이 그러니까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생각해 보시면 그 세간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유병원 씨 씨 사건 그 같은 경우에 장녀 유선나 장녀, 씨가 예. 2014년부터 시작했는데 아직도 송환이 안 되고 있습니다. 네. 그게 항소심에서 아마 지금 계류 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 나라 입장에서는 어떤 사람을 강제로 놀려준다라고 하는 게 뭐 인권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당장 의혹만으로 할 수는 없는 거 근데 아니겠습니까? 국민적 여론을 생각한다면 이제 검찰도 그렇고 청와대도 그렇고 이제 최대한 이 최순실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애를 쓰는 모습 보여야 네, 이것도 그렇죠. 잠재워질 텐데 어떤 뭐 묘안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결국에는 제일 중요한 게 법률적으로는 자금 도피, 그러니까 자금을 해외로 빼돌린 부분들 큰 자금이었기 때문에 뭐 독일에서 사용했다는 게 뭐 언론에 따르면은 부동산만 해도 4채 이상을 마련을 했다라고 하면 그런 것들이 흘러간 흐름은
아주 감추기 어렵진 않을 거예요. 예. 그러면 그게 있다라면 또 유럽 같은 경우에도 자금 세탁 같은 거는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특히 최근에 테러와 관련돼서도 유럽에서는 자금 세탁 이런 부분을 아주 엄중한 범죄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밝혀낼 수 있다면 독일 측에 요청하는데 조금 그래도 힘을 받겠죠. 네. 네, 이런 가운데 또 다른 인물이 또 새로 등장했습니다. 최순실과 차은택 감독을 연결해준 인물 바로 이 최순실 조카 장시호 씨인데요. 그렇습니다. 개명을 하고 또 증거 인멸의 정황까지 포착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이 뭐 원래 장유진이었다라고 부르고 이름 바뀌었더라고요. 네. 37이라고 하고요. 최순실 씨 딸 정유라 씨가 승마를 하게 된 계기도 이 사촌 언니쯤 되겠죠. 이 사람이 원래 고등학교 때부터 승마를 잘했고 체육계도 굉장히 뭐 활동을 많이 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맞추고는 뭐 연예계 쪽으로 발을 많이 주변 사업들을 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차은택 씨를 알게 됐고 일부 뭐 야권에서 주장하는 바로는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장시호 씨가 최순실 씨와 지금도 연락을 취하고 있다. 그리고 재단 운영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비자금을 만든 것도 장시호 씨가 굉장히 깊숙이 관여를 했기 때문에 장시호 씨의 신병을 확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야권에서 제기하는 것 같이 정말로 재단 자금까지도 횡령을 할 정도의 인물이라면 그 부분은 빨리 확인을 해서 뭐 긴급 체포를 하든지 해야겠죠. 예. 어떤 고리가 됐든지 간에 하나라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건 빨리빨리 잡아야 국민들이 조금이라도 빨리 이 정권에 대한 신뢰를 그렇죠. 회복하지 않겠습니까? 국민적 네. 의혹을 이게 해소하는 게 제일 최우선일 텐데 참 답답하면 커져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 씨 모녀 이게 호화 생활 했더라고요. 아까도 뭐 말씀하셨지만 뭐 10억짜리 말도 있었고 요즘 이 관련된 뭐 패러디 벌써부터 지금 뭐 예, 나오고 있는데 강남하고 또 뭐 강원도 아까 얘기하신 대로 호텔 뭐 독일 호텔도 그렇고요. 뭐 수많은 부동산을 또 보유하고 있었는데 자금 세탁을 아까 말씀하신 자금 세탁을 했다는 의혹을 좀 충분히 의심해 볼 수 있는 상황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원래 그러니까 명의 자체는 뭐 예를 들어 최순실 씨 직접 명의가 아니라 운영을 했던 사회사인 비데케이라는 독일에 있는 회사의 명의를 이용해서 부동산을 샀다거나 아니면 딸인 정유라 씨 명으로 또 된 주택도 한 채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대충 독일의 호텔 하나를 비롯해서 집 3채까지 해서 그중에 2채는 또 매각하려고 내놨다고 합니다. 한 10여일 전에. 예. 하지만 그게 아무리 적게 평가를 해도 20억 원 정도에 달한다고 하고요. 현지 시가로 봤었을 때 호텔만 놓고 20억 원이 된다는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많은 돈을 외화를 그 독일 현지에서 마련한 건 아니니까 한국에서 어떤 식으로든지 가지고 갔을 거고 그거를 자기가 사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자금 세탁을 했을 거란 말입니다. 그냥 가져갈 수 없는 그냥 부분이죠, 들고 그렇죠? 갈 수 있는 그 20억 원은 그러니까요. 아니죠. 예, 그 그러니까 과정이- 그런 부분들을 추적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래서 독일에서도 지금 비데코리아 밑에 자회사들이 한 14개가량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독일 예. 현지에만. 그 자금 세탁은 말씀드린 것처럼 독일에서도 중범죄이기 때문에 독일 정부나 경찰에서도 그런 부분은 좀 인지를 하고 수사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양국 간의 사법 공조 같은 것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훨씬 생기죠. 더 최순실 씨를 불러들이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도움이 되겠네요. 그건. 그렇군요. 네, 지금 현재 박근혜 대통령이 또 취임 이후에 정말 최저치의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네. 박근혜 대통령은 현재 공식 대책 회의 없이 그냥 나홀로 고심 중이라고 합니다. 지금 국민들이 정말 납득할 수 있는 그런 인적 쇄신 카드가 나올 수 있을까요? 그 머릿속에는 어떤 생각들이 들어있을까요? 글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뭐 그분이 생각하신 걸 떠나서 국민들이 바라는 부분은 사실 명확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도 끊임없이 어떤 의혹들이 이번 사건의 충격은 뭐냐면 2년 전입니다. 벌써 2년 전부터 뭐 박관전 전 경정이 최순실 씨가 실세다 이런 얘기를 폭로했었고 그때도 뭐 십상시란 얘기까지 나왔었고 네. 너무나 많은 의혹들이 제기가 됐는데 저는 그 의혹들이 다 사실이라고 믿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중에 뭔가 결정적이라고 생각할 만한 어떤 것들이 정말 사실로 드러나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게 전부 다 사실 아닌가라는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은 대통령께서 물론 가까이 있는 계신 분들을 신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의 신뢰가 또 중요해진 시점이니까 여러 번 지적됐듯이 문제가 되고 의혹으로 제기된 인물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받기 위해서라도 일단은 정리를 해서 뭐 국민들이 보기에 객관적이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상태라도 만들어 놓으면 그래도 앞으로 남은 국정을 운영하시는데 네. 큰 디딤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뉴스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도 최순실이 누구냐. 그러면서 이제 알게 된 게 최태민 목사의
아들이었고, 예. 아니 저 딸이었고, 딸이었고. 딸의 남편이 정윤회였고, 정윤회였고. 정윤회라는 사람이 이제 세월호 사건 때 나타났던 비선 실세의 또 중요한 인물이다 이런 걸 이제 다 이제 사람들이 캐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 앞서 했던 얘기가 뭐 좀 계속해서 반복될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에서 저희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정치권에서 뭐 거국 중립 필요하다, 내각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국민들은 뭐 갈수록 힘들어하고 냉소와 낙담 또 그리고 뭐 이런 나라에 살 수 있겠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고 대학가에서는 시국선언 나오고 있고요. 이 상황에서 어떤 돌파구가 좀 필요할까요? 참 즉 거국 내각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이제 정치권에서 현재 국민들이 청와대를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일종의 중립지대를 만들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럼 제가 뭐 직접적으로 제안할 수 있는 건 없겠지만 그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은 결국에는 수사 과정에서 이게 수사라도 정확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모습을 보여줘야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는 납득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이 뭐가 될지는 더 잘 알고 계시겠죠. 알겠습니다. 잡혀야 할 사람이 잡히고 또 처벌받을 사람이 처벌받는 그런 상황이 또 와야겠죠.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양지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